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실 분들, 볼 필요 없는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특별히 아이를 열심히 잡으시는 엄마들은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착한 엄마들, 순한 엄마들, 그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중1 올라가는 어떤 학생이 저에게 왔습니다. 전에 다니던 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공부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이가 그 수업을 자꾸 안 들으려고 하고 숙제도 안 해가고 그러다가 어머님께서 결단하시고 학원을 옮긴 거예요. 저에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진단 테스트를 했습니다. 중2 1학기는 하다 말았으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중1 1학기 시험을 보았어요. 그런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어머님께 전에 다니던 학원에서 중1 1학기는 어땠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원 선생님께서 중1 1학기는 괜찮아요. 근데 중2 1학기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더 궁금해서 아이 테스트한 결과도 알고 싶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중1 1학기는 한 70점대, 중2 1학기는 한 50점대 그 정도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진도도 못 나가고 막히고 힘드니까 변화가 필요해서 저에게 옮긴 거예요. 그래서 중1 1학기 시험을 보았어요. 참고로 저희 학원 테스트는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문제, 꼭 알아야 되는 문제 중심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시험을 보고 나서 채점해 봤더니 30 몇 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테스트 할 필요 없고 이 아이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다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개념부터 다시 하면 좋겠지만 전에 다니던 학원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2권이나 공부했기 때문에 개념부터 다시 하라는 말씀드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유형별 문제집을 이용해서 구멍난 부분을 찾아봅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동의하셔서 같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험 점수가 정확하더군요. 문제를 푸는데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정도는 풀어야 되는데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손볼 게 많아요. 너무 설명하고 너무 알려줘야 될 게 많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다 알려주면서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냐면요.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 써 있는 여러 가지 수를 적당히 더하고 곱하고 빼서 그냥 비슷한 답을 만들어요. 아니면 포기하고. 객관식 문제는 어떻게 푸냐고요? 1, 2, 3, 4, 5번에 나와 있는 답을 하나씩 하나씩 검사해요. 그래서 걸려들면 답이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그 아이랑 같이 공부하는데 틀리는 게 너무 많고 풀어도 답만 맞추는 거예요. 편법을 쓰고 반칙을 해서라도 희한하게 어떻게 답만 맞추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맞췄니? 어떻게 풀었니? 물어보면 정말 희한하게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게 왜 틀렸는지 또 하나하나 증명해야 돼요. 너무 수업할 때마다 힘들었어요. 밤마다 그 아이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엄마하고 상담도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 엄마한테 전화드리면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나쁜 이야기만 하니까 이제는 전화 드리기도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 우리 아이에게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칭찬하면 우리 아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실제 수업할 때 그렇게 칭찬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의가 안 됐어요. 칭찬으로 아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칭찬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칭찬이 아니라 아부 좀 해주세요. 개똥아, 제발 문제 좀 잘 풀어줄래? 부탁해. 이렇게 아부를 좀 해달라. 그런 뉘앙스로 들렸어요. 사람이 그렇게 칭찬 몇 마디에 바뀌면 얼마나 교육하기, 인생 살아가기가 쉽겠어요. 사람은 훈련 없이, 고통 없이 얻는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영어 속담 중에 No pain, no gain 이런 속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죽 답답하면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중학교 가면 너 중간고사 몇 점 받고 싶니? 한번 생각해 봤니?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네, 생각해 봤어요. 90점? 91점 정도 받고 싶어요. 네가 가는 중학교 평균 점수가 몇 점인 줄 아니? 네, 형한테 들었어요. 그래 인마 70점대야. 너 90점이 그렇게 쉬운 점수인 줄 알아? 너 이렇게 풀면은 말도 안 돼. 너 그 아이의 학습이 이 지경이 된 거에는 칭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 또는 엄마, 그 어떤 어른도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게 지금까지 쌓여온 것이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 하나하나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다 지적질하고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증명하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효율적으로 그리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훈련시키고 이 과정을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그거를 뭐 5학년, 6학년, 1년, 2년 전에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훨씬 더 여유 있게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많이 혼내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 있게 고쳐나갈 수 있는데 내일 모레 중학교 입학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왜 이것도 못 풀어? 매일매일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막 목청 터지니까 이 아이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난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 선생님은 왜 날 이렇게 갑자기 죄인처럼 몰아가지? 그 아이가 늘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야 이놈아 이것도 왜 못 풀어? 그러면 잘못 봤어요. 잘못 풀었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혼내요? 이런 대답과 이런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당연히 잘못 풀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 풀기 전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틀려요. 출발할 때부터 풀기 전부터 나는 안 틀려야겠다. 하나도 안 틀려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80점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 마음도 없이 강남에서 시험 문제 꽤 어렵게 나온다고 유명한 그 중학교 90점 이상이 나올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쉽게 말해서 방치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이 아이를 뭐라 하지 않았구나. 그냥 내비뒀구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바로 훈육과 방치입니다. 제가 어머니들 많이 만나고 그 어머님들의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요즘에는 교육도 양극화? 극과 극으로 가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이 시키거나 너무 안 시키거나 너무 아이를 잡거나 너무 아이를 냅두거나 극과 극으로 가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영상은 열심히 잡으시는 엄마들은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안 시키는 엄마들 보면 참 착해요. 순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밤 늦게 자거나 뭐 안 씻거나 불량식품을 먹거나 별로 그렇게 뭐 혼내거나 그냥 내비둬요. 그런 게 상당히 아이와 엄마의 관계에 있어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학습과 생활 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지적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학교 시험에서 뭐 100점 받고 싶다. 또는 경시대회에서 무슨 상을 타고 싶다. 사람이 이런 마음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일단 들었어요. 그렇다면 열심히 하는 부류가 있고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갖는 부류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는 부류가 또 갈라지겠죠. 열심히 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한 그런 학생이 있겠고, 열심히 했지만 성취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거예요. 어떤 욕심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성취했어요. 그때 보상이 뭘까요? 바로 칭찬이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부여하는 게 칭찬입니다. 만약에 어떤 걸 갖고 싶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람이니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뭐가 필요해요? 그때는 격려가 필요하겠죠. 아이야, 괜찮아. 네가 열심히 한 거 우리가 다 알아. 너는 충분히 그 과정이 아름다워. 지금은 실패했지만 다음에 또 도전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 이렇게 성공한 경우에는 칭찬, 열심히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격려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똑같이 무언가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마치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의 꿈이 무엇이니? 대통령이요. 너 이번 시험에 몇 점 받고 싶니? 100점이요.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해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막연히 갖고 싶다, 가지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른들도, 엄마들도 그런 마음, 그런 단순한 마음만 가지면 안 됩니다. 무엇을 갖고 싶으면 철저하게, 처절하게 노력하고 훈련해야 돼요. 무엇을 갖고 싶은데 열심히 안 했어요. 그게 확실히 판단이 서요. 그럼 그때는 지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생을 해라. 노력을 해라. 진정으로 처절하게 노력을 해라. 인생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만약에 네가 열심히 노력할 게 아니면 그걸 갖고 싶은 마음 갖지 마라. 나중에 그 마음이 갖고 싶을 때 그때 노력을 해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 과정과 결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6학년 어떤 4명, 5명 그렇게 팀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하다가 한 2명인가 3명이 화장실 가겠다고 잠깐 나갔어요. 그런데 멀리 화장실에서 한 아이가 으악 하면서 비명 지르는 소리를 교실에서 들었어요. 그러더니 2명이 막 신나하면서 깔깔깔거리면서 교실로 들어오고, 마지막에 좀 작고 좀 기가 눌리는 아이가 몸에 물이 흠뻑 젖어가지고 막 분해하면서 교실에 들어오더라고요. 전에도 그 아이들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왜 그런 걸 보면 이렇게 분할까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이를 공격한 2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혼냈습니다. 아주 무섭게. 체벌까지 했습니다. 맴매로 손바닥을 빡빡빡 때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같은 친구, 팀원을 이렇게 공격하고 너희들이 즐거워할 수 있니? 너희들이 이런 학생이라면 나는 기분 좋게 수업할 수 없다.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그냥 넘어갔을까요? 며칠 후에 그 중에 더 세게 맞은 학생의 어머니, 즉 그 팀을 만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를 지금까지 평생 때려본 적 없이 훈육으로 키워왔어요. 더 이상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맞아가면서 보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안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 마음만 받아서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아이만 그만뒀을까요? 다른 아이들 모두 다 문자 틱틱틱 와서 이제 그만 보내겠습니다. 그만 보내겠습니다. 그만 보내겠습니다. 그 4명, 5명 팀이 그냥 그날부로 수업이 종료된 거예요.
저도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까지 저는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어머니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지금까지 그 아이를 훈육으로 가르쳤는데 학원 선생님이 감히 우리 아이를 때리느냐? 여러분, 훈육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훈육의 뜻이 뭘까요? 훈훈하게 양육하는 게 훈육인가요? 요즘 TV나 매스컴에서 교육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체벌하지 마세요, 훈육하세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 요즘 다 금이야 오기야 아주 귀하게 키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몇 달 동안 저랑 수업하면서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학습적인 면도 엉망이지만 생활 태도도 안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친구들이랑 같이 앉는데 이런 식으로 앉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을 벌리면 옆에 있는 작은 학생은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러고. 그거 한두 번 혼내는 것도 너무 피곤해요. 그러다가 몇 년이 흘러서 그 친구의 동창의 동생을 수업하면서 그 아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선생님, 그 땡땡이 형 아시죠? 잘 알지. 그 형 있잖아요. 날라리 됐대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아마도 그 어머니 마음은 분하겠지만 저에게 계속 안 보낸 걸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아이도 그 귀한 집에 독자 한 명이었는데 정말 예뻐하기만 하더라고요. 예뻐하고 귀하게 키우고 그냥 맨날 자기 아들 자랑.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즘에는요, 아이가 귀하고 선생님이 흔해 빠졌어요. 옛날에는요, 넘치는 게 학생이고요, 선생님이 귀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어른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이 너무너무 이뻐하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왜? 아쉬울 게 없거든요. 옛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주변 어른들 눈치 보면서 큽니다. 형, 누나 눈치 보지, 엄마, 아빠 눈치 보지, 할머니, 할아버지 눈치 보지. 그냥 그게 몸에 그냥 배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태도 안 좋아요. 학습도 안 좋아요. 그런데 훈육한다고 예뻐하기만 하면 그게 진정한 훈육인가요? 가르쳐야 될 건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과 생활태도는 가르쳐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야기했던 이 학생이나 처음에 앞에 부분에 얘기했던 그 학생이나 둘 다 공통점은 엄마 착해요, 순해요, 아이들 혼내질 않아요, 뭐라 하지 않아요. 엄마들이 이걸 보고 훈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훈육을 빙자한 방치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중학교 가서 공부 안 하고 하위권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안 가르쳐도 돼요. 근데 엄마들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없습니다. 너무 애를 쥐잡듯이 잡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가르치고 엉망이고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 안 됩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놓치면 학습도 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착한 엄마들, 수근한 엄마들 너무 아이를 믿지 마시고요. 최소한의 기준을 잡고 우리 아이가 무엇이 부족한지 자꾸 도끼 눈으로 찾아보세요. 그래서 잘못된 거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나이 먹어서 엄마 나 왜 공부 안 시켰어? 엄마 나 왜 이따위로 키웠어?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아이를 때리느냐, 때리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것저것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방치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써 봅시다. 감사합니다.